다른 현대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계기판에서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작동시키면 화면을 통해서 뒤쪽에 차가 오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현대자동차가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인데 제가 이제 다른 자동차, 현대자동차 시승하면서도 많이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게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면 D죠. 눌렀다가 N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R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D로 가다가 후진해야겠다. 그럼 R 바로 누르면 그냥 R로 바로 넘어가요. P 누르면 그냥 파킹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리해요. 편리한데 조금 이게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넘어가니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 잘못 작동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DCT 8단 자동 변속기 조작하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제 요즘 기아 자동차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이 D단에서도 P만 누르면 바로 파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단에 있든지 파킹을 눌러주시면 바로 주차 모드로 넘어간다는 거, 이거는 좋은 점이고 편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뒷자리로 한번 와봤는데요, 이 뒷자리는 참 쾌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트 자체도 편안하지만 무엇보다 이 공간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뒷자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참 넓고 쾌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그 임팩트는 크진 않아요. 자동차가 뭐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뒷자리에서 주는 만족감, 이 공간이 주는 만족감은 뭐 국산차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에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든지 그 에어컨 같은 것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다 조작을 해볼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차가 잘 하던 거죠. 컵홀더도 2개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한쪽당 2개나 배치가 되어서 자기가 뭐 먹고 싶은 음료수, 물, 뭐 음료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장시간 여행하기에 편리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 넣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당연히 뒷자리 커튼도 있고요. 뒷자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키가 큰 분이 앉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헤드룸 부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꽤 높은 공간이고요. 당연히 이제 SUV다 보니까 천장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쾌적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의 느낌도 좋아요. 이 가격대나 포지션을 생각해 봤을 때 적절한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형급 SUV지만 뒤쪽에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수동식이긴 한데 커튼이 있어서 이거 커튼이 하나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커튼 딱 올려 놓으면 햇빛이 거의 차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뒷자리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컵 홀더도 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통풍구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배치가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돌려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로 한번 와봤는데요, 이 뒤 트렁크는 정말 광활해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주 넓고 충분히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통해서 그 열에 좌석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트를 다 접었을 때는 아주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202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45kg 폴스미터의 토크가 발생되는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체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민첩하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엔진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202마력, 그러니까 202마력이면 이 차가 2톤이 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토크가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45kg 폴스미터의 토크가 나와요. 1700 RPM 때부터 저속 구간, 저 RPM부터 나와주기 때문에 그 운전함에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한 2500에서 3000 정도까지만 RPM을 올려주시면 차가 크지만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뭐 GV80 3.0 디젤처럼 뭐 넘친다, 충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정도는 아니다, 적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추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밟게 되면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 발진의 느낌은 조금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계기판의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 엑셀레이터에서 느껴지는 어떤 반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가속하고 싶다 하시면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밟아 주시면 치고 나가는 느낌을 조금 더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밟아보고 있는데 좀 배기량의 한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배기량과 그 마력의 한계는 그 후반부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100km 이상의 속도로 치고 올라갔을 때는 조금 한계가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GV80 3.0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나가는 느낌이 쭉 나가거든요. 물론 부드럽긴 해요. 부드럽긴 한데 쭉 뻗어주는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빨리 달리고 싶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거 엑셀레이터를 밟아 주셔야 돼요. 꾹 밟아 주셔야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서스펜션의 느낌이 약간 말랑말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SUV, 대형급 SUV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 SUV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금은 그래도 부드러운 측면을 조금은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탄한 느낌은 들지는 않고 좀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곡이 있는, 그러니까 도로 면이 고르지 못한 쪽으로 한번 차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충격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가장 비싼 그런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스펜션의 세팅에도 신경을 조금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약간은 그래도 컴포트함을 지향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범피 로드를 지날 때 그 실내로 들어오는 어떤 충격을 잘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의 가속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60, 70에서 이렇게 쭉 밟았을 때의 느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속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상 100km 뭐 이상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가속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가속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럼에도 일상적으로 운행했을 때의 느낌, 그거는 저는 이제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뭐 스포티한 운행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뭐 여행 다니고 일상에서 주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디젤 엔진의 느낌도 부드럽고 서스펜션의 느낌도 말랑말랑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성능은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주행했을 때의 만족감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주는, 이게 5천만 원이거든요. 이 차는 5천만 원이 좀 넘는데, 이 뭐 4천대도 있죠, 이 차가. 그러니까 4천, 5천대에서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는 없죠. 국산 차 중에서는. 이 팰리세이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이 주는 만족감 측면으로 봤을 때의 그 어떤 만족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성능보다는 공간이 주는 만족감, 그게 이제 더 큰 차예요. 팰리세이드 2.2 디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물론 팰리세이드가 좀 더 상위의 모델이에요. 그게 이제 더 위쪽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비싼, 조금은 더 고급인 그런 차인데, 가격대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소렌토 같은 경우도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은 거의 뭐 5천만 원 육박하는 가격이 나오고, 팰리세이드도 그 정도면 괜찮은 모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작가는 당연히 소렌토가 낫지만 가격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렌토하고 팰리세이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 디젤의 경우에 엔진은 거의 비슷해요. 2.2 디젤 동일한데 변속기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변속기거든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DCT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 변속기와 DCT가 주는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가속 느낌이 경쾌하진 않아요. 또 걔는 이제 무게도 2톤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무딘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에 비해서는 팍팍 쳐주는 좀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에서의. 뭐 물론 이제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이가 있지만 주행상에서의 차이를 찾자면 팰리는 자동 변속기, 얘는 DCT. 요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행을 두 차를 해보시면 조금 차이가 명확하게 와닿아요. 얘는 좀 뭔가 더 경쾌해요. 경쾌하고 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묵직하면서 쭉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렌토보다도 더 크고 조금 더 묵직한 주행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팰리를 선택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경쾌한 주행 느낌이 좋다 하면은 소렌토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